이더리움, 비트코인 12월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마지막 대폭발을 남겨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는 평생 볼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정확한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약 이 매수 오더 블록의 상단부인 89K 부근 86.4K를 손절로 잡고 어제 밤부터 매수를 진행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약 2850달러에서 3100달러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제 계좌 상태를 보면 먼저 비트코인의 경우 약 53%에 달하는 수익률로 89K에서부터 가져왔던 이 비트코인 한 개를 원화로 약 350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익절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더리움의 같은 경우 정말 아쉬워요. 보여드린 대로 제가 이 3199달러에서 정찰병 일부만 레버리지 10배로 진입을 한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까지 분할 매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큰 비중을 노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사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시간 봉상 하모닉 패턴상 강세장을 예견하는 이 박쥐 패턴이 현재 출현을 해 있고, 일봉상도 마찬가지로 이 강세장을 예견하는 이 박쥐 패턴이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 피보나치 채널상 각각 다른 범위로 작도를 해 나갔고 목표가 자체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는 이 타겟가를 스타르로 세워두고 이 자리에서 순간적인 흔들림이 있더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매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옛날에 어떤 트레이더 분이 이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흔들리는 거는 주가가 아니라 네 마음이래요. 이게 되게 좀 오그라드는데 저는 그 말에 그 낭만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관점을 정했으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저의 관점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아마 그때 당시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 이더리움의 형, 또 모든 코인의 어머니, 태초의 어머니 비트코인부터 살짝 차트 한번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아까 제가 오늘 5시경에 말씀드린 관점과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자, 4시간 봉상 보이는 이 디크랩 패턴도 하모닉 패턴 중에 강세장을 예상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 4시간 봉상 정확히 이 하방 경직선과 더불어 바닥은 현재 나온 상황이고 당분간은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디크랩 패턴상 D점의 부분은 깨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피보나치 채널 근거로 제가 목표가를 계속 잡았는데 일단은 타겟 1은 달성을 해줬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유동성 구간을 소화 후에 타겟 1, 타겟 2, 타겟 3를 차례대로 돌파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타겟 1에서 비트코인의 경우 물량 반 정도는 현재 익절이 나간 상태고 남은 물량은 이 타겟 2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제가 타겟 1에서 왜 익절을 했냐 하면은 200일 선의 저항 부근이자 이 빨간색 보이는 매도 오더 블록 구간이에요. 각각 이 매수 오더 블록과 매도 오더 블록 같은 경우는, 매수 오더 블록은 상승이 일어나기 전 마지막 캔들을 기준으로 형성된 매물대의 지지자리고, 이 빨간색 매도 오더 블록은 마지막 캔들을 기준으로 급격한 매물대가 쌓이면서 세력들이 숏 포지션을 오픈한 구간과 개인들의 스탑로스가 터진 이 매물대 구간을 뜻해요. 근데 지금 당장 위에 껴있는 게 이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매도 오더 블록 구간이 상당히 얇아요. 근데 또 이평선들은 수렴이 돼 있어요. 이평선들이 수렴이 돼 있다는 뜻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바로 힘의 응축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즉 위에 있는 매물대는 상당히 얇은 매물대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바닥에서부터 힘을 응축시켰던 이 방향성이 상방으로 터지게 된다면 이 저항을 뚫는 데에는 별 문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항은 여러분들, 저항 너무 무서운 말로 드리는데 결국 저항도 꽤 부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저는
오늘 총 3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설명드릴까 하는데, 메인은 이더리움인 만큼 비트코인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3가지 근거로 짧고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하모니 패턴상 강세 패턴인 이 디크랩 패턴상 출현, 또 피보나치 수요를 잃어봤을 때 이 타겟가의 설정 등을 첫 번째 근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 근거로는 이 유동성 구간의 소화가 있습니다. 매수 오더 블록에서 모두가 생각하는 이 롱 포지션의 자리가 바로 전 저점의 매물대를 소화해준 이 자리였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의 하락으로 인해서 여기 탄 롱 포지션의 물량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유동성 구간을 소화시켜주면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이 세력들이 흡수해 가면서 요 양운 구름대가 형성이 됐단 말이죠. 특히 이 일목구름대상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이어오다가 음운구름대가 여기서 갑자기 얇아지면서 양운구름대로 짜잔 하고 이렇게 변신을 했어요. 일목구름대 이 전환선 뭐 이런거 아무 쓰잘데기 없다 했습니다. 지금은 이 다양한 패턴을 근거로 앞으로의 미래의 흐름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일목구름대와 하모니 패턴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대부분 지표들은 차트가 다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생성되는 후행성 지표예요. 근데 이 일목구름대와 하모닉 패턴은 선행성 지표입니다. 즉 미래에 대한 큰 방향성을 예측해주는데 상당히 좋은 지표란 소리예요. 그러면 이 4시간 봉도 점차 양운구름대가 안정권으로 접어들면서 지속적으로 지지력을 높여주고 있고, 일봉 또한 가장 문제가 됐던 점이 이 구름대와 캔들 간의 이격도예요. 근데 점점 이렇게 이격도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케이블카를 타는 이유가 뭐예요? 등산을 하지 않고서도 이 밑에 있는 풍경, 이쁜 풍경들을 쫙 하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케이블카 안 타고 위에서 아래 보려면 어떻게 해요? 이 힘든 걸 등산해서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말해서 초보자분들 케이블카 타러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이 이 74K 이때 비교해보면 돼요. 이격도가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횡보하고 계속 윗꼬리를 찔러주고 하락하고 유동성 구간 소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름대가 음운구름대가 얇아지면서 붙었을 때 이렇게 뚫고 나가게 되거든요. 지금 일봉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모닉 패턴상 타겟가 2차 타겟가를 집중적인 목표로 두고 잔여 물량을 비트코인은 홀딩해갈 생각입니다. 이더리움 경우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지난 요 자리가 있죠. 여기서 계속 못 올라가고 비비던 이 자리가 뭐냐면 이 박쥐 패턴의 시작점이 X점 자리거든요.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이 가운데서 로켓 신호상 매수 신호가 뜨고요, 강한 축적 기간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갈 것처럼 이렇게 자리 만들어 놓다가 여기서 한번 밑으로 쭉 빼요. 이때 많은 사람들, 특히 여기서도 롱 포지션 베팅한 사람들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현물이나.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손절선을 어디다 걸어놨을 것 같냐면 여기다 아마 걸어놨을 겁니다. 요 자리. 근데 여기서 귀신같이 유동성 구간이 나왔어요. 모두가 생각하는 이 지지라인을 까꿍 하고 뚫고 여기서 세력들이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먹고 올렸어요. 자 보세요, 이더리움 차트.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까꿍 하고 일목구름대 지지받고 여기서 이제 이 박쥐 패턴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큰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이 시점에서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다시 이 D점이 형성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상승 1파동으로서의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패턴의 근거는 다시 또 4시간 봉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여기서도 이런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들을 다 소화하고 여기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나 차트 좀 본다는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를 손절선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면. 근데 어때요? 귀신같이 우리가 탄 거 알고 여기서 밑으로 빼버린단 말이에요. 어디서? 특히 여기 밑꼬리 쭉 달린 거 보이시죠? 근데 이 밑에가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부분,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 부분, 바로 오더블록 구간이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유동성을 먹고 이렇게 올렸다고요. 돈을 쓰면서 올린 이상 여기서 또 깬다? 이거는 사실 솔직히 시즌 종료를 의미하는 무빙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 비트코인 고래가 12만 개까지 물량을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불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인 롱 포지션 베팅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베팅은요,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이는 수량이긴 합니다. 이더리움의 이 청산 맵과 펌비를 살펴보면 상당히 기형적이에요. 지난 11월 저점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들은 오히려 여기서 숏 포지션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즉 이쪽 위쪽으로 이더리움이 조금만 상승하면 이 숏 포지션이 과도하게 다 갈리는 자리예요. 즉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도한 롱 포지션 베팅으로 인해서 시장이 무거워져 있었는데, 현재는 이 숏 포지션이 정리가 돼야만 시장이 좀 더 가벼워지는 역전이 일어났어요. 이 같은 온체인 데이터와 기술적 분석을 근간으로 봤을 때 저는 이더리움 첫 번째 타겟가는 약 3,500달러로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이 89K대에서 끌고 온 롱 포지션 TP1 92.9K를 달성했고, 이더리움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수량이 좀 너무 아쉬워요. 원래 한 10개까지는 모을 생각이었는데 아쉽게 이 밑에서 미체결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3,500달러를 잡고 여기서 이제 소파동에서 목표가까지 끌고 갈 물량을 모아야 되는데, 새벽간 조금 더 눌림이 순간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유동성을 살짝 소화한다 가정했을 때 이 1시간 봉상 약 3,150달러에서 3,200달러 사이, 여기까지 유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는 일단 지정가로 많이 매수를 걸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종 타겟가 1차 타겟가 이 디크랩 패턴인 3,500달러 부근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저 코드부는 제가 11년 동안 정말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만들었던 로켓 지표로 안정적인 매매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올해도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대형거래소 세계대회에서 397등이라는 기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정말 어려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과에 트레이더로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코즈부 구독자 10,000명, 20,000명, 100,000명, 정말 정직하고 신뢰 있는 유튜버로서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끝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코인 스토리 코즈부의 공부방에서는 저의 11년 동안의 매매 기록과 또 저 코드부가 보는 실시간 시장의 방향성과 저의 타점 진입시, 타점 알람 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이시는 저 코드부만의 강력한 매매 기법, 이 로켓 지표를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이 링크 클릭하시면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위한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제가 이거 아무나 공유 드릴 수가 없잖아요. 또 요즘 세상도 흉흉한데, 그쵸? 설문지 작성만 해주시면 저 코드부가 이 로켓 지표와 로켓 지표의 사용법이 담겨있는, 또 저의 실시간 관점과 로켓 지표를 이용한 타점을 공유 받으실 수 있는 이 오늘의 코인 스토리 코즈부의 고무방 링크를 함께 전달해 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나 진짜 이거 필요하다, 절박하다, 뭐 그냥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 말고 진짜 매매가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자리를 분석해 보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트레이더인데 여기서 제가 그냥 뭐 조회수 파기하는 유튜버도 아니고,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단순히 조회수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리플에 대한 흐름은 사실 이 매수 오더블록 구간을 아직 한 번도 터치해주지 않았거든요. 아마 지금 이 자리가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수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여기 보이는 지지라인 있죠, 여기를 살짝 이탈하고 밑에 있는 이 매수 오더블록 구간을
터치하고 유동성을 한번 소화한 다음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항상 리플이 이 상승장의 끝점에서 상승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아직 다른 메이저 코인들 뭐 비트나 이더나 솔라나보다는 아직까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다만 이 유동성 구간을 계속 위아래로 흔들며 소화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이평선도 올라탔고 또 유동성 구간도 충분히 소화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자체가 매우 짧아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매수 포지션에서 수익 중인 구간이실 때고, 최종 목표가 변함없이 타겟 1 172달러를 타겟 1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가서, 다만 일봉상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아직 이 이동평균선들에 대한 수렴이 덜 진행되기 때문에 위아래로 흔들 수는 있어요. 왜? 지난 74K 때와 마찬가지로 이 이동평균선의 수렴을 위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이동평균선이 시간이 걸려도 점차 모이면서 또 이 유동성 구간을 소화해준 덕분, 또 이 하모닉 패턴상 타겟 1까지는 무리 없이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파월 아저씨가 뭐 내년에는 한 차례의 금리 인하 이후에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유동성 공급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겠다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이게 미국의 총 유동성과 공공부채의 데이터인데, 빨간색 박스 구간은 유동성이 부족할 때 미국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시작한 레벨이에요. 가장 최근의 유동성 공급을 개시한 레벨이 바로 이 코로나 때였습니다. 즉, 이 구간으로 내려오면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장이 유동성 공급을 시작한 레벨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때마다 연준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가 바로 이 공교롭게도 금리 인하를 시작한 시점, 또 유동성 공급을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상승을 보십니까? 하락을 보십니까? 역사적으로 비관론자들보다 항상 낙관론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답지는 제시해드렸고, 추가적인 저의 모든 실시간 매매 관점이나 타점 기록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이 링크 다시 할게요. 하단에 보이시는 이 링크 클릭하시면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위한 설문지 작성만 해주시면 저 코주부의 공부방과 이 로켓 지표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레이딩의 마지막 희망, 코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